JP 모건이 은 시세 조작을 했던 큰 세력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금값이 오른다고 하니까, 은값도 오른다고 하니까 저는 이게 소름이 끼친다는 얘기죠. 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입니다. 자, 오늘 또 금 얘기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진짜 중요한 이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JP 모건 제이미 다이먼이 금이 지금 5,000달러도 갈 수 있고 10,0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 이거 얘기해서 이거 큰 사건이다. 그때 전 영상에서 잠깐만 소개해드렸죠. 근데 이게 왜 큰 사건인지 얘기를 오늘 해드리려고요. 그래서 JP 모건의 CEO인 제이미 다이먼에 따르면 현재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투자자들이 기회비용을 감수하고 포트폴리오에 금을 보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금속 가격이 현재 최고치에서 쉽게 2배 이상 또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모아가는 게 괜찮은 방법이다, 이렇게 제이미 다이먼이, 이 금값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지 않았던 비관론자였던 제이미 다이먼이 갑자기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참 이거 보면서 야, 이거 뭔가 크게 바뀌었구나. 특히나 JP 모건입니다. 제가 엊그제 영상에서도 올려드렸죠. 자, 은값 얘기해드리면서 4일 전 영상에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이 이렇게 우는 모습을 썸네일로 썼잖아요. 다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이 이런 얘기를 한다고, 금값이 오르고 은값이 오른다고 이걸 얘기를 한다고 소름이 끼칩니다. 왜냐하면은요, JP 모건이 이 은 시세 조작에 완전, 이거는 밝혀진 사실인데 음모론도 아닙니다. JP 모건이 은 시세 조작을 했던 큰 세력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금값이 오른다고 하니까, 은값도 오른다고 하니까 저는 이게 소름이 끼친다는 얘기죠. 그리고 오늘 금 가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치 프리미엄이 지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금이 크게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치 프리미엄이 8.86%, 최대 19%까지 갔다가 8.86%까지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은은요, 이 김치 프리미엄이 거의 내려가질 않고 있죠. 그래서 이거 은은 우리나라에서 거의 이제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실버바가 지금 남는 데가 별로 없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쿠팡이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실버바를 지금 주문을 하면은요, 한 2달에서 3달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은 가격이 오를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오를 것 같다 하면은 지금 미리 주문을 하는 방법도 있죠. 실버바나 이런 거 실물도 미리 주문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것도 또 따로 영상을 마련하려고 하거든요. 아니, ETF나 이 KRX 금시장에서 올라가는 시세는 그렇게 크게 변동이 없는데 왜 지금 시중에 골드바랑 실버바가 별로 없는데 왜 ETF나 이 가격은 크게 안 오를까? 다들 지금 골드바랑 실버바가 부족하다고 지금 아우성인데, 지금 런던 금시장도 지금 난리 났거든요. 그 얘기도 다음에 해드려야 되는데 영상이 길어질까봐 지금 못 해드리는데, 런던에서도 지금 은 차익 금리가 엄청나게 올라갔다고 하는데, 이런 거 봤을 때 은이나 아니면은 골드바, 이 실물들이 없는데 왜 가격은 은 가격이랑 금 가격은 폭등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것도 조금 의심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걸 차치하고 국내에서는 진짜 골드바랑 실버바를 이제 주문하기가 어렵고 구하기도 어렵거든요. 지금 쿠팡에서 저도 시켰는데 10월 24일 날 온다고 하더라고요. 저 거의 2주 전에 시켰는데 10월 24일 날부터 배송이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또 밀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 뭔가 좀 이것도 의심스럽다. 그래서 그것도 다음에 얘기를 해드리고요. 오늘 할 건 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이미 다이먼의 인터뷰 기사를 한번 쭉 읽어보면서 한번 JP 모건이랑 그 다음에 금 가격이랑 이게 얼마나 소름인지, JP 모건이 10,000달러 간다고 제이미 다이먼이 얘기한 게 이게 엄청나게 호재입니다. 이거 호재라는 걸 말씀드리고 이거 얼마나 소름인지 이거를 얘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 어니스트 호프만 기자가 이렇게 쓴 글인데요. 이게 아마 제이미 다이먼이 인터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제이미 다이먼은 나는 금 구매자가 아닙니다. 그것을 소유하는데 4%의 비용이 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는 화요일 워싱턴 열린 표춘지 가장 강력한 여성 컨퍼런스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환경에서 쉽게 5,000달러, 10,000달러까지는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것이 내 인생에서 포트폴리오에 일부 넣는 것은 반쯤 합리적인 몇 안 되는 경우 중 하나입니다. 이런 식으로 제이미 다이먼이 인터뷰를 했다. 금을 사라고 인터뷰를 했고요. 다이먼은 현재 자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압박되어 보이며 밸류에이션은
현 시점에서 거의 모든 것이 걸쳐 높다 이렇게 덧붙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대 은행의 다른 고위 인사들도 이렇게 거시 환경과 금 보유 중요성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면서 JP모건에서 몇 명 더 이제 또 인터뷰를 했다고 하거든요. 여기 JP모건 자산운용의 수석 글로벌 전략가인 데이비드 켈리도 뭐 이런 인터뷰를 했다는데, 연준의 선제적 금리 인하가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것이므로 투자자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금과 같은 대체 자산, 그 다음에 국제 자산을 다각화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링크드인에서 게시된 자세한 인플레이션 예측에서 켈리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온도가 곧 상승할 것이다 이거를 예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여전히 성장하는 경제에서 이러한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오버슈트는 연준이 역사적 기준으로 볼 때 제한적이지 않는 현재 수준으로 금리를 유지하도록 설득하기에 충분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금리를 막는 거, 금리 인하를 막는 게 뭐가 있을까?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가장 많이 보잖아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지금 금리 인하를 아마도 제한을 걸 것이다 이렇게 켈리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트럼프가 지금 나왔죠. 그래서 정치적 압력을 감안할 때 우리는 이제 그들이 연방 기금 금리 이 50bp, 내년에는 75bp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생기면서 진짜 여러분들 땡 잡았습니다. 금과 은은 트럼프가 생기면서 대통령이 되면서 급격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왜냐? 연준에게 정치적 압박을 주면서 금리 인하를 지금 종용을 하니까. 그래서 지금 좋은 거고요. 켈리 장관은 이러한 금리 인하가 경제의 성장을 촉진하거나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을 높이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지만 주택 및 기타 자산의 가격을 더욱 부풀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 말이냐 보니까, 더욱이 정부의 차입 비용이 일시적으로 절감할 수는 있지만 연방 정부가 더 큰 기본 적자를 운영할 수 있게 하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려는 연준의 결의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악화시킴으로써 장기적인 재정 전망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투자자들에게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 연준이 완화되거나 성장이 악화되는 시나리오에서도 고품질, 그러니까 채권에 대한 잠재적인 자본이득에 제한이 걸릴 수가 있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 달러의 추가 하방 압력이 가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더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고요. 그다음 켈리는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금리 인하를 해서 경기 부양을 하고 싶어 했지만 오히려 경기 부양은 잘 안 되고 물가랑 자산 가치만 계속 폭등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대체 자산과 국제 자산을 포함하여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해야 된다. 왜냐, 달러 가치가 떨어질 것 같고 미국 주식이 조금 위기가 올 것 같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CPI 인플레이션이 뭐 7월에 2.8에서 25년 4분기까지 3.5로 상승한 후 26년 4분기까지 2.8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켈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하거든요. 그는 전년 대비 소비 디플레이터 인플레이션은 7월 2.6에서 25년 4분기 3.3으로 상승한 후 26년 4분기에는 2.4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켈리는 목표치를 상회하는 인플레이션, 이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연준의 장기 기대치인 4.2에 정확히 일치하는 실업률을 고려할 때 연준이 단기 금리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지만, 종종 간과되는 또 다른 유형인 자산 가치, 자산 가격의 인플레이션이 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걱정이 많이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어떤 거냐, 최근 몇 년 동안 소비자 물가 상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25년 6월까지 6년 동안 CPI가 26% 상승했다고 썼다. 그러나 같은 기간 동안 단독주택의 중간 가격은 51% 상승한 반면 S&P 500은 111%나 상승을 했다. 이런 거를 잘 주시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내려가면서 지금 자산 거품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이제 커지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켈리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켈리는 연준이 연방정부 차입 비용을 제한할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현재 적자 지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이자 비용을 낮추는 것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적자의 진짜 문제는 시장이 자금
자금을 조달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대중이 적자 문제를 진지하게 해결하는 데 관심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연준이 단기적으로 행정부를 달래기 위해 장기적으로 더 높은 인플레이션을 기꺼이 받아들일 의향이 있고, 통화정책이 향후 재정의 관대함에 어렵게 말했는데 결국에는 지금 금리를 내리고 나중에 이제 매를 맞자 이런 얘기죠. 우리나라랑도 좀 비슷하죠. 지금 돈을 풀어서 지금 시장이나 이게 안 좋기 때문에 돈을 일단 풀어.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나중에 오기 때문에 그때에 대해서 그냥 생각해보자. 일단은 지금 아프니까 빨리빨리 뭐라도 해보고 나중에 문제는 나중으로 숙제를 미루자, 이런 건데 이게 참 좋은지 안 좋은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진짜 이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진짜 인플레이션이랑 실업률이 후폭풍으로 다가올 텐데 켈리는 그걸 지금 경고를 하는 거죠. 지금 9월에 25bp, 그다음에 12월에 25bp, 10월 달에도 또 25bp 할 거라고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진짜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다음에 다가올 수가 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위험한 논리다. 켈리는 이런 거를 지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트럼프한테 위협받고 있는 연준의 독립성도 지금 타격을 많이 입고요. 그 다음에 중국까지도 이거에 대해서 공격이 들어온다고 하면은요, 이거는 미국 금융 시스템이나 아니면 미국의 달러, 이 금융 자산과 달러에 대한 신뢰가 더욱 약화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위기 때문에, 그리고 인플레이션과 위험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투자자들에게 일부 대체 자산과 인플레이션을 가장 잘 상쇄할 수 있는 자산을 모으기를 이렇게 추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켈리가 이런 주장을 한 게, 결국에는 금 같은 자산을 여러분들 이 해지로 모아가라, 이런 얘기를 켈리가 하는 거죠. 그리고 JP 모건의 이제 글로벌 투자 전략 책임자인 그레이스 피터스도 지금 유럽과 미국 주식 모두 25년 좋은 성과를 거둘 것이며 금은 더 나은 성과를 낼 것이다. 금은 더 오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피터스는 이런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해서 좋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금을 여전히 좋아한다고 하고요. 시장 상황은 계속 좋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지금 금에 대해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는 올해 금 목표 주가를 3,500달러로 설정했습니다 라고 피터스는 말했는데, 지금 우리는 4월 말에 그것을 돌파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12개월 앞으로 4,000달러를 넘어서는 것은 금의 새로운 합리적 목표 주가가 될 것이며, 주요 동의는 여전히 신흥시장에 이 중앙은행이 매수를 하는 거다. 그리고 이머징 중앙은행과 이 재진국 중앙은행의 포지션을 살펴보면 이머징 중앙은행이 이런 지금 선진국이죠. 죄송합니다. 선진국 중앙은행과 소매 ETF 매수에 더 가깝게 포지션을 더 많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조금 번역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신흥시장이 엄청나게 지금 금에 대해서 수요가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금 가격은 더 많이 오를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GDP가 긍정적일 것이라는 기대감에 따라 JP 모건은 보석과 기술 부분에 금 수요도 탄력적일 것이며 향후 12개월 동안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근데 요즘 보면은 오늘 코스피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서 금이 주목을 못 받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나라 경제가 그렇게 좋아지진 않았는데 왜 코스피만 많이 오를까요? 그건 제가 봤을 때는 돈을 많이 풀어서 그런 것 같거든요. 그리고 금값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금값이 오르는 이유가 여러 가지 다극화 시대나 그 다음에 달러의 이런 패권의 변화, 과도기, 이런 것도 큰 이유긴 하지만 요즘 또 이제 거론되는 게 뭐냐, 결국에 시중에 달러가 많이 풀려서 그렇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월가의 채권한 그로스도 금값 과열을 경고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밈 자산처럼 움직인다.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빌 고로스가 정확하게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프리 건들락 채권왕도 그렇게, 채권왕은 금을 또 매수해라, 20% 늘려라, 이렇게 했는데 채권 투자자 빌 고로스는 지금 금이 이렇게 오르는 게 걱정이 많이 되고 밈 주식처럼 오른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금과 은이 진짜 밈 주식처럼 오르면요, 비트코인 이제 저리 가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이제 금과 은에 뭐라고 해야죠? 관심이 쏠리면서 가격이 더 이렇게 요동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서 이런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요. JP 모건이 지금 아까 인터뷰 했잖아요. 제이미 다이먼이 $10,000까지 간다는 게 왜 소름이 끼치냐면요, 그거는 지금 JP 모건이 과거 은시장 시세 조작 때문에 제가 소름이 끼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음모론이 아니라요, 실제로 법정에서 입증된 사실이고요. JP 모건은
약 10년간 금과 은을 포함한 귀금속 시장을 체계적으로 조작해 왔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JP모건 제이미 다이먼이 나와서 저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소름 끼쳤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지금 보면은 사상 최대 벌금을 부과됐거든요. 그래서 한 1조 원 정도 2020년 9월에 JP모건은 쭉 해서 보면 1조 원 정도의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합니다. 이거는 스푸핑 관련 이런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제재금으로 배상금은 3억 1천만 달러, 그 다음에 부당이득 환수는 1억 7천만 달러, 민사월금은 4억 3천만 달러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 처벌은 JP모건의 전 임직원들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렉 스미스 전 수석 금 트레이더도 2년 징역형에 5만 달러 이 벌금을 받았고요. 마이클 노악 전 글로벌 귀금속 데스크 책임자도 1년 1일에 징역형 그다음에 3만 5천 달러의 벌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총 6명의 전 현직 직원이 기소되었으며 이 중에 2명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JP모건이 했던 방법이 뭐냐? 시세 조작 방법이 스푸핑이라고 있습니다. 이 스푸핑이 뭐냐? 실제 거래를 체결할 의사 없이 대규모의 매수 또는 매도 주문을 내어서 이 허위 그 주문이죠. 그래서 호가창을 반영시킨 뒤에 이 시세를 조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래가 성사 직전에 취소를 하여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수법입니다. 그래서 이는 1000분의 3초 이내에 이루어지는 극초 단타 매매로 2010년 도트 프랭크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된 범죄 행위입니다. 그래서 조작 규모와 기간은 어느 정도 됐냐? 조작 기간은 2008년부터 2016년 최소 8년간 이거를 조작을 했다고 하거든요. 조작 규모는 수십만 건의 허위 주문을 발생을 했었다. 관련 상품은 금과 은, 백금, 팔라듐 선물 계약으로 이 미국 국채 이런 걸로 조작을 해서 다른 시장 참여자들 그래서 3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유발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 금은 뭐 꾸준히 상승했다고 해도 은은 얘네들이 진짜 많은 금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물리적 은, 피지컬 은이 JP모건이 거의 가장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진짜 은 시세를 엄청 많이 못 오르게 조작을 했었습니다. JP모건이 스푸핑을 해서 은 가격을 낮춘 후에 실물 은을 대량 매집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는 거의 0온스 하나도 없었는데 18년에 7억 5천만 온스 이상 보유했고요. 그 다음에 23년엔 1억 3천만 온스 이상을 보유했고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하죠. 지금은 보면 코맥스 창고에 은 보유량 절반 이상이 JP모건 소유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어 스턴스 인수 영향으로 지금 2008년 금융위기 당시 JP모건은 베어 스턴스 여기를 헐값에 인수를 하면서 은 파생상품 거래의 전문 기관을 대량 공매도 포지션으로 승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제 은 지배력을 확보를 하고 은 시장을 조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조작을 해서 못 오르게 이렇게 2011년에 온스당 50달러에 근접했던 은 가격을 2022년에 24달러 수준으로 하락을 시키고 지금은 이제는 이 53달러, 54달러 이렇게 돌파를 했죠. 그래서 이제는 시세 조작을 어느 정도 이제 제이미 다이먼이 인터뷰하는 거 봤을 때 포기한 거 아닌가 저는 좀 의심이 이렇게 많이 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최근 시장 변화를 보면요 은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이제는 JP모건조차 이제 10월 인도분 은을 확보하지 못해서 고객들에게 경고를 보낼 정도로 공급 부족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은이 이제는 앞으로 이제 JP모건이 은 시세를 조작하기가 어렵겠구나. 왜냐 제이미 다이먼이 지금 금 가격도 뭐 $10,000까지 이렇게 올란다고 얘기를 하고 그걸 또 이제 대규모의 뭐 공매도를 하거나 이렇게 조작을 해서 하진 않을 거란 말이죠. 왜냐 자기가 오른다고 했는데 떨어지는데 베팅을 하면은 자기가 물먹기 때문에 왜냐 개미들이 다 보잖아요. 개미들 보아서 이제 또 질를 텐데 그러면은 합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을 때 제가 이거 며칠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에는 JP모건이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항복 선언이다. 결국에는 이제 은 가격도 이제 자기가 누르지 못할 것 같다. 이미 메이저들은 은을 계속 아래에서 매수를 했고 계속 은을 모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상승에 베팅하겠다. 왜냐? 우리도 가장 많이 은을 세계에서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은이 상승하면 우리도 좋기 때문에 이제는 상승으로 가겠다. JP모건이 그거를 선언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힌트를 얻으셔야 돼요. 그래서 금과 은 가격은 과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를 힌트를 얻으셔서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빌 그로스가 얘기했잖아요. 이제 밈 주식처럼 금과 은 가격이
엄청나게 이 비트코인처럼 올라갈 수도 있겠다. 이거를 경고를 했죠. 왜냐? 밈 주식이 되면서 포모가 오면서 개미들이 이제 달라들면은 그렇게 될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니까 그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골드 투 실버 레시오라고 하죠. 금은 비율이죠. 이것도 이제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역대 이제 은 가격이 그러니까 더 많이 폭등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은은 진짜 한 번 오르면은 미친 듯이 올라버리니까 여러분들 은이 지금 국내에는 거의 뭐 씨가 마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드바도 지금 씨가 말라 버리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ETF가 이 가격이 왜 저런지는 저는 좀 그것도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번 말씀드리는 게 금과 은은 진짜 여러분들이 진짜 가장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신다고 하면요 실물을 모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안전이 보장이 됩니다. 지금 ETF나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거는 물론 시세 차익으로 갖고 갈 수 있어요. 근데 뭔가 조금 살짝 의심이 됩니다. 저도 ETF도 많이 모아가고 있고 KRX 금시장에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좀 뭔가 아니 지금 시중에는 골드가 없다고 하는데 과연 어디서 골드를 구해서 채워 놓을까? 그래서 이게 뭔가 좀 아이러니합니다. 피지컬 골드는 없는데 지금 종이로 된 금들은 계속 팔고 있고 근데 가격은 그렇게 엄청나게 오르지 않고 저는 그게 조금 의심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자 여기까지 좋은 버나드였고 여러분 자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이 이거 이렇게 얘기를 한 거는 결국에는 얘네들도 이제 은 시세 조작을 포기했고 이제 롱에 베팅하겠다 오르는데 베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버나드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